안녕하세요. 한자쟁이입니다. 전편에서 한자쟁이는 임시 이름이라고 말했는데 어감도 좋고 정겨운 이름이라고 해서 제 채널 이름을 한자쟁이로 정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자쟁이로 정한 가장 큰 이유는 쟁이를 빨리 말하면 재미가 됩니다. 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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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미. 보셨죠? 저처럼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말씀해 보시면 재미가 됩니다. 이처럼 한자의 재미를 느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름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혹시 쟁이를 빨리 말해봐도 재미가 안 되신다고요? 아무튼 한자쟁이의 첫 고전시 여행 지금부터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첫 고전시는 률이라는 시입니다. 일단 시를 읽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태계 선생이 교거 한성할세 린가 유률수러니 수지과장하여 자숙낙정이언을 공아동 취식하여 습이투지 장외러라.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바로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계 선생이 서울에 객지 생활을 할 때 이웃집에 밤나무가 있었는데 여러 개의 가지가 담을 넘어와서 열매가 익어 뜰에 떨어졌는데 아이가 주워 먹을까 두려워하여 그것을 주워 담장 너머로 던지니라 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태계이왕 선생님은 교과서보단 우리들의 지갑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전 태계이왕 선생님보단 이순신 장군님을 아무튼 태계 선생님은 왜 담장 너머로 온 밤을 다시 담장 너머로 던졌을까요? 밤을 아이들이 먹고 배탈이 날까 걱정돼서 그런 걸까요? 태계이왕 선생님은 이웃집 밤나무에서 떨어졌으니 그 밤은 이웃집 것이라 생각했기에 남의 것을 손대지 않아야 한다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아무리 남의 밤나무지만 내 집 담장이 넘어왔으니 내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대고 눈을 감고 혹시 나에게 양심이 있는지 혹은 양심이 결여되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현대사회에서도 네 것은 내 것, 내 것도 내 것, 구독과 좋아요 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이 시는 어느 순간 우리 마음의 배려와 양보가 사라진 건 아닐까 라고 돌아보게 하는 교훈을 주는 시인 것 같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을 칭찬받고 대단히 여겨지는 현대사회를 볼 때면 마음 한편으로 씁쓸해집니다. 두 번째 시는 의식이라는 시입니다. 먼저 시를 읽고 해석하겠습니다. 인정이 종세에 부재의식한하고 일일 부재식 집기고로 성인이 내재의식하여 이후 민생이로다. 이 시를 해석해보자면 사람의 정이 한 해를 마침에 옷을 짓지 아니하면 곧 추워하고 하루에 두 끼의 밥을 먹지 못하면 굶주리며 훌륭한 사람은 밥과 옷을 지을 줄 알며 백성들의 삶을 두텁게 해야 한다. 옛날에는 의식, 즉 먹고 입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해를 마치는 건 겨울의 시기이고 1년간 겨울 준비를 잘하여 먹고 입는 것에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만약 1년간 태평하게 놀고 마시며 준비를 하지 않았으면 추운 겨울에 몸과 마음이 얼어붙겠죠? 이 시는 부지런히 일을 하여 준비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현대사회에서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저 유흥을 즐기는 사람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시입니다. 그리고 훌륭한 사람은 옷과 밥을 할 줄 알아서 백성들을 두텁게 해야 한다는데 제가 해석해보자면 진정 훌륭한 자는 백성들을 잘 돌보고 민심을 안정시키는 자라고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훌륭한 사람들은 자신만 돌보지 않고 사회에 힘들어하거나 여러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그들을 위해 봉사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도 자기 밥그릇만 챙기는 것이 아닌 국민들을 돌보고 한 사람이라도 소외되지 않도록 정책과 복지에 신경 써서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정치인 이야기해서 잡혀가는 거 아니에요? 제 유튜브가 아직 작아서 잡혀갈 수 있을 것 같으니 만약 한 달이 돼도 영상이 안 올라오면 누가 좀 신고해주세요. 헬프! 마지막 시입니다.
이 시의 제목은 유우중문이라는 시인데 시를 쓴 이는 우리가 잘 아는 을지문덕 장군입니다. 신책 구천문하고 묘상 궁질이라 전승공기고 하니 지족원 운지라. 앞서 2시보단 짧습니다. 바로 해석 들어가겠습니다. 귀신같은 책략은 하늘의 이치를 다했고 오묘한 꾀는 땅의 이치를 깨우쳤네. 싸움에서 이긴 공이 이미 높으니 만족함을 알고 그만두기를 이르노라. 이 시는 을지문덕 장군이 수나라의 장수인 우중문에게 보낸 시입니다. 걸핏 보면 우중문한테 아부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설마 을지문덕 장군을 그런 식으로 판단하시다니. 이 시를 그렇게 판단하셨으면 정말 사람도 아닐 겁니다. 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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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사실 이 시는 저처럼 우중문한테 아부하며 쓴 시라고 해석을 했다면 아마 우중문의 기고만장함은 하늘을 찔렀을 것입니다. 이는 곧 전쟁의 승패와 연관이 됩니다. 제 아무리 날고 기는 자라도 자만심이 하늘을 찌른다면 큰 패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시는 본래 경고문으로 지어졌는데 이 시를 보고 우중문이 시의 소문 뜻을 이해하고 퇴각 명령을 내립니다. 결국 우중문은 퇴각 도중에 살수라는 곳에서 고구려 군에게 대패를 하며 고구려는 수나라를 물리치고 맙니다. 유우중문이라는 시에서 생각해본다면 여러가지 방법과 해석이 나오겠지만 결국엔 그 끝은 패배로 이어집니다. 싸움만 하는 장군이 어떻게 이런 시를 쓰게 될까 궁금하실 텐데 옛날의 장군과 장수들은 치열한 작전과 서로 꾀하는 시로 적을 공격했다고 합니다. 흔히 요즘 시대에서 게임하며 상대방의 멘탈을 흔들어버리는 채팅이 예시라고 보는데 그보단 훨씬 뛰어나고 지략적인 시로 상대방을 공격했습니다. 말하자면 옛날 장군과 장수들은 문을 겸비한 무인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자리에 앉아 있더라도 그 자리가 공부와 크게 연관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끊임없이 공부를 하고 또 해야 합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배운 이 한 구절의 시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거나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학문을 놓치지 않고 계속 쌓아 나가야 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시는 여기까지입니다. 첫 영상을 올리고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사실 제가 학교 시험 기간이라서 영상 만들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한 건 아무튼 제가 시험을 시험 준비하느라 늦게 업로드가 되었습니다. 시험 더럽게 재미없네. 아무튼 이제 시험도 끝났고 다시 한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영상을 자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항상 감사하고 고맙습니다.